자, 그럼 우리 3절 손해액 산정 및 손해방지 의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64페이지입니다. 자, 64페이지. 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입니다. 보험자 손해보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죠. 자, 여기서 피보험자 손해입니다. 그 다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1년의 단기 시효로 소멸한다는데, 자, 보험금 지급 의무는 반대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보험금은 누구한테? 즉,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자한테 유리한 것은 다 3년. 보험회사는 2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년이 아니라 청구권은 계약자니까 몇 년? 3년 줘야 되죠. 3년. 자, 화재보험계약 목적물을 건물 소유권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사고 일어나요. 피보험자가 임대료 수입. 자, 이런 것은 특약이 없으면 보상할 손해에 산입하지 않죠. 이런 상실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대료 수입, 상실이익. 그런데 이런 상실이익도 특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특약이 없다면 산입하지 않죠. 자, 신가보험은 손해보험 이득금지 원칙에 불구하고 인정이 된다. 그렇죠. 이것도 특약으로 얼마든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손해액 산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 자, 이거 상실이익이죠.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산입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고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에 의하여 보상을 할 수 있냐. 그렇죠. 이것도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 다음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보험자와 계약자, 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필요한 비용 평가는 보험회사가 하죠. 즉 누가? 보험자가 하는 거죠. 계약자나 수익자가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원칙적으로 금전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합의로 자, 현물로. 자, 우리가 그 밖의 급여,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대체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3번 문제. 자, 손해액, 자, 산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장소죠. 이걸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뭘로 한다?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특약이 없는 한 손해액에는 보험사고에 대한 상실이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상실,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은 보험자와 계약자 공동이 아니라 누가?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4번입니다. 손해액 산정입니다. 자, 틀린 거. 자,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때와 곳. 자, 그렇죠. 그 다음,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 계약자가 아니라 누구요? 보험자가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잘 물어보네요. 자, 보험자 부담이다. 그런데 보상할 때 보험료를 아직 안 받았어요. 체납 보험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약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신품가액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네. 자, 5번 문제 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손해. 자, 여기 산정에 관한 비용. 자, 이거 비용은 보험자 부담이라고 그랬고요. 약정이 없으면 자, 상실이 자,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보험 계약 체결지가 아니라 때와 곳 그랬죠? 때와 곳 장소죠. 네. 여기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발생 당시 가액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약정이 있다면 기평가는 미리 평가해서 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당사자 간의 약정이에요. 보험의 목적이 신품가액에 이건 약정. 이것은 그러니까 약정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나왔어요. 저 앞쪽에 우리 배운 겁니다. 면책 파트에 나온 거죠. 자,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 이것은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성하자. 네, 앞쪽 파트에 나온 내용. 자, 6번입니다. 여기까지.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자, 옳은 것. 자, 여기까지 해서 옳은 거. 자, 이거 또 나오네요. 성질, 하자, 자연 소모는요, 보험자가 책임이 없다 그랬고요. 자, 보험의 목적을 양도했어요. 자, 이거 이제 다음 파트에 나오는데 이제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자, 보험 목적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양수인은 계약상 권리 의무 승계한 것을 추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넘겨받았으면 권리 의무 그대로 떠안는 걸로 추정. 자, 이거 조심하세요. 추정. 자, 다음 파트에 나와요. 자, 그럼 보험의 목적을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양도인이나 또는 양수인 둘 중에 아무나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끔. 자, 손해 방지 경감을 위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자, 또 보상액이 보험 금액, 그러니까 가입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경우는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초과하더라도 뭐예요?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익적인 차원도 있고 그랬고. 자, 그래서 옳은 거. 자, 네 번째만 아니네요. 기역, 리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상법 규정으로 옳은 거.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계약자도 그렇죠. 손해방지 의무는 둘 다다 부담하고요. 자, 근데 이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부담한다가 아니라 초과하더라도 자, 이거 원칙적으로 지시와 여부 상관없이 부담을 하죠. 자, 상법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 비용 성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데 자, 우리 법조문에 본 적이 없죠? 이거 성급 미리 달라. 규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규정한다 그랬는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자,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담해라 이거.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자, 1번이 되겠네요. 자, 보험계약 설명을 옳은 거. 자, 여기 나오네. 성질, 하자, 자연, 성하자. 이건 책임이 없다. 면책. 자, 보험의 목적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수인은요. 권리 의무 승계한 것으로 이거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증으로 깨트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손해방지는 계약자에게만이 아니라 누구? 피보험자도 있죠. 피보험자도 부담하고요. 자, 보험의 목적이 양도됐어요. 그럼 양도인이나 양수인은요. 보험자에게 30일 이내가 아니라 이거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조치를 취하게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손해배분 관련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 지급을 아직 받지 않은 잔액이 있어요. 그럼 이를 공제할 수 있죠. 예. 자, 손해방지 경감에 필요한 비용은요.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랬는데 초과하더라도 일단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과한 경우에도 책임지는데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분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예요? 초과하더라도 다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 한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을 1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플러스 하니까 2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 1억 2천. 이거 다 줘야 된다 그 말이야. 다. 보험금액 한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래 틀렸고. 자, 보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은 사고 발생으로 멸실됐어요. 자, 그러면 그 손해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죠. 화재로 이미 손해가 났는데 지진으로 무너졌어. 그럼 화재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고 했죠? 보상. 예, 면하지 못한다. 해줘라. 그게. 자, 자연 소모는 보상할 책임이다. 성하자. 네, 맞죠. 그래서 이제 한도가 아니에요. 네.
자, 손해방지입니다. 누가 해야 되나요? 예, 보험계약자도 해야 되고 피보험자도 부담하고요. 이 비용은 자, 누가? 예,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랬고. 그 다음 이게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금액 한도 있으면 그래 또 나오네. 자, 한도가 아니라 초과하더라도 다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초과하더라도 다 부담한다. 자, 그런데 이 의무를 고의, 중과실로 위반했을 때 보험자는 이 위반과 상당인과의 관계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때는 어때요? 그걸 인하여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같은 의미.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로 위반했을 땐 추가로 발생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11번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다 고르시오. 자, 이것도 이제 앞에 쪽에서 나왔던 것도 나온데, 자, 우리 성하자. 그리고 방금 배웠잖아요. 계약자의 뭐예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긴 것은 이것은 면책이라고 그랬죠. 면책. 그래서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때요? 거기에 책임 안 지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다 해당되네요. 다. 자, 그럼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한번 여기까지 봅시다. 자, 갑은 을이 소유한 창고 시가 1억짜리입니다.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1억으로 체결했다. 그러니까 갑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러면 갑을 뭐라고요? 이걸 계약자, 보험 계약자라고 그러고, 그런데 을이 소유한 창고니까 을이 이제 누구예요? 이 보험 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을이 피보험자가 되네요. 보험 금액 1억이니까 이거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1억짜리를 1억, 그러니까 일종의 전부 보험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험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당시 갑은요, 창고 연소련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 방지 비용 1천만 원 들어갔네요. 이건 책임져야죠. 그 다음 을은 창고 연소련 손해 경감을 위하여 3천만 원. 그럼 이것도 보상해 줘야죠. 보험자가. 방지 경감에 들어간 비용. 그럼 자, 갑과 을 모두 손해 방지 경감을 노력해야 된다. 우리 법조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돼 있고. 그러면 갑이 들어간 이 비용을요. 자,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이거 부담한다 안 한다? 그렇죠. 부담해야죠. 그래도 을이 지출한 것도 어때요? 부담해야 돼. 안 해? 부담해야죠. 그렇죠. 이것도. 예. 유익하였던 비용이라면. 그러면 위 사고로 인해 을에 대한 보상액이 8천이에요. 자,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피해가 8천입니다. 그럼 일단 8천만 원 손해보상해 줘야죠. 그런데 A보험회사는 갑과 을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을 합쳐서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초과하더라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손해가 8천이에요. 그런데 갑이 들어간 비용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을이 들어간 비용이 아까 얼마? 3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니까 지금 1억 2천이 나왔어요. 1억 2천. 그러면 보험 가입을 1억 했으니까 1억까지 해서 책임지나요? 초과하더라도 책임지나요? 그렇죠. 초과하더라도 책임지라 이 말이야. 초과. 그래서 1억 2천을 다 주어라. 다 주어라. 이렇게 해서 초과하는 것도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방지 경감 파트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초과보험 또 이론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하죠.